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내 자신의 원인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원인으로는 내 피부가 굉장히 얇고 또 투명하고 피부가 이렇게 수분감이 많이 없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는 연골 비침이 생기지 않는 수술 경우에도 내 피부가 얇다 보니까 비치는 경우가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오늘 영상은 코 수술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연골이 비쳐갖고 이렇게 경계가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코끝 연골 비침에 대한 영상입니다. 원장님, 연골 비침이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이제 코끝 같은 경우 피부가 얇아져서 그 위쪽에 올려놓았던 연골 같은 것들이 비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정식 용어로는 비첨 이식이라고 합니다. 코끝에 연골을 조금 더 겹을 쌓아서 올리게 되면 코끝이 조금 더 어둡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초기에 붓기가 좀 있고 그럴 경우에는 보이지 않다가 내가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붓기가 빠지면서 이렇게 경계가 보이는 경우 연골 비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연골 비침 때문에 생길 수도 있지만 과거 현재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뭐 일자 실리콘이라든지 L자 실리콘이라든지 아니면 실리콘 굿을 넣는 진조코 시술 경우에도 피부가 얇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코끝에 비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연골 비침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내 자신의 원인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원인으로는 내 피부가 굉장히 얇고 또 투명하고 피부가 이렇게 수분감이 많이 없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는 연골 비침이 생기지 않는 수술 경우에도 내 피부가 얇다 보니까 비치는 경우가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끝을 이제 연장을 하거나 높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리하게 높이면 높일수록 무리하게 당기면 당길수록 피부가 많이 당겨집니다. 그렇게 되면 당겨지는 것만큼 우리가 고무줄을 늘리면 두꺼웠던 고무줄이 이렇게 얇아지죠. 그런 식으로 얇아지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내가 수술할 때 좀 무리하게 코끝에 피부를 당겨서 올리거나 그랬을 경우는 내가 무리하게 코끝을 올렸을 때는 이런 비침 현상들이 조금 더 두드러질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피부가 얇은 사람은 무조건 생기는 건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요인 중에 하나였던 코끝을 높일 때 무리하게 높이면 높일수록 얇으면 비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내가 만약에 너무 무리하게 높이기보다는 좀 적당한 높이에서 타협을 보고 자연스럽게 수술할 경우에는 꼭 비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첫 수술 때 연골 비침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에 내가 좀 높이도 원하고 내 피부가 얇은데 비침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단순히 코끝에 연골만 넣는 게 아니라 내 자가 진피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가 진피는 용어 그대로 내 몸 자가에서 나온 피부 조직 진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럴 경우 뭐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을 수 있지만 엉덩이 진피도 있고 사타구니 진피도 있고 뭐 늑연골에서 뗄 수 있는 연골막도 있고 특히 귀 뒤에서 우리가 귀연골 채취할 때 여기 뒤편에 있거든요. 이 뒤편 만져보면 살이 있습니다. 이 살 피부층 안에 진피가 있어요. 이런 진피는 연골과는 달리 부드럽기 때문에 내가 피부가 좀 얇고 그럴 경우에는 코끝 위쪽에 최종적으로 이런 진피를 덮어서 비침을 예방하거나 비침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재수술할 때 코끝 비침 현상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실제 사례하고 한번 먼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40대 여성분이시고 한 15년 전에 코 척구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면에서 이렇게 경계가 비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경계가 비칠 경우 우리가 코끝을 단순히 낮추고 아니면 코끝 높이 위에 있는 연골을 제거만 한다 그래서 얇아진 피부가 돌아오지는 않기 때문에 코끝도 어느 정도 보존을 하면서 그 다음에 연골 비침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척구 수술 예방할 때 쓰는 진피랑 똑같습니다. 그 위쪽에 지금 수술 후 2개월째 사진 보시면 이 비침 현상들이 없어지고 동글동글해졌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끝의 연골도 일부 딱딱한 부분은 이제 다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귀연골을 교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위쪽에는 자가 진피를 얹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일한 사례 환자분 옆모습인데요. 보시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코끝의 연골 비침도 해결하면서 코끝도 너무 짧고 들려있는 느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장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단순히 연골 비침을 해결하기 위해서 코끝을 높이를 낮추거나 그런 선택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사례처럼 내 몸에서 나온 조직을 사용을 하게 되면 코끝 쪽에 비침 있는 것들을 충분히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코끝 연골 비침에 대해서 첫 수술 때 생길 수 있는 리스크, 그 다음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또 재수술할 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 채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